자, 여러분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드디어 CS 3기 시작됐네요. 잘 지냈나요? 저는 잘 지냈습니다. 안 궁금하다고요? 네, 짧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중간에 텀이 있을 때 합격자들을 많이 만나요. 그래서 이번에도 여러분들 선배 만나서 이야기 많이 나눴죠. 뭐 한 29기 정도는 이미 개업하신 분들은 대체로 자리 잡아서 잘 지내고 있어요. 최근에 30기들을 좀 만났는데 30기들도 개업한 분들 이제 자리 잡아서 잘 지내고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법인으로 들어오는 수익은 그냥 적립만 하고 개인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으로 생활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들어오는 수입들이 많거든. 뭐 예를 들면 강의를 한다거나 뭐 등등. 그래서 좀 쓰지, 세무사도 쓰라고 하던데요. 네, 내한테 좀 쓰라고 이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어, 모르겠어요. 개업해서 잘 되는 분들만 저한테 오는 건지 아니면 대체로 잘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확실한 건 개업해서 자리를 잡으면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대기업에 가서 그 정도 자리 잡는 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올해 합격해서 내년, 내후년에 저에게 찾아와서 여러분들의 왕성한 활동들을 또 많이 소개해주면 좋겠어요. 요즘 그 직장 내 괴롭힘이 입법화된 다음에 이게 막 시장이 확 늘어나서 일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저희 사무실에서도 이 하는 일들이 해고 사건은 늘 많이 하는데 직장 내 괴롭힘 사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오늘 직장 내 괴롭힘도 하나 슬쩍 넣어놨는데, 그 지금 새 정부 들어서서 근로감독관 증원한다고 하고 오늘 기사 보니 그 특수고용 노동자랑 플랫폼 노동자에 대해서 고용보험 적용 확대랑 노동위원회 실효성 강화해서 노동위원회의 어떤 위원회를 새로 만들거나 혹은 근로자성 판단위원회 이런 것들을 만든다라는 기사가 나왔던데, 그래요. 그런 것들이 도입되면 아마 업무가 또 굉장히 많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여튼 굉장히 이 자격이 여러분들에게 삶에 굉장히 큰 버팀목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우상향하고 있는 일종의 가치주, 성장주로 보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좀 지치고 힘들면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조금 더 의지를 불태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년 이제 개강하기 전에 저에게 이메일도 많이 오고 카톡도 많이 와요. 대체로 뭐 비슷해요, 매년. 쌤, 제가 너무 한심한 것 같아요. 쌤, 저 지금부터 하면 될까요? 쌤, 그 방학 기간 중에 1회독 하라고 했는데 1회독은커녕 모의고사도 아직 다 못 봤어요. 뭐 강의도 다 못 들었어요. 정말 가능한 걸까요? 듣고 싶은 대답은 똑같겠죠.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가득, 그런 어떤 그 여러분들의 고민들을 가득 안고 이렇게 개강을 하는데요. 그래서 첫날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첫 번째, 지나간 과거는 집착하지 말고 다가올 미래는 걱정하지 말자. 뭐 이거는 제 삶의 지침이기도 하고, 지나간 과거는 바뀔 수 없는 거죠. 소멸한 거잖아요. 그죠? 거기에 집착하는 거는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죠. 근데 사람은 그게 잘 안 돼요. 지나간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건 하나 있죠. 과거에 대한 평가와 해석. 이건 우리가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전 여러분들이 지나간 일은 모두 다 잘한 일이다, 이런 평가와 해석을 내렸으면 좋겠어요. 스스로. 지나간 일은 다 이유가 있고 잘한 거예요. 아니,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제일 좋지 않나? 지나간 일은 다 여러분 잘한 거니까 이제 잊자.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이제 두려움이 있죠. 너무도 두렵다. 두려움이 없을 수 없겠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두려움은 사실이 아니다. 그냥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공포인 거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미리 걱정할 이유가 1도 없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만 살자. 오늘을 열심히 살면 오늘 열심히 살아서 그걸 축적해서 미래를 바꾸는 거니까. 그래서 현재에 집중하자,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절대 미리 두려워하거나 집착하지 말자. 두 번째는 지금쯤 슬금슬금 기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공부를 좀 오래 하신 분들은 더 그럴 수 있고 그대로 또 공부를 얼마 안 하신 분은 또 그런 이유로 더 그럴 수도 있는데 슬금슬금 부정적인 마인드가 올라옵니다. 아, 올해도 또 난 무슨 일이 생기겠지. 마치 생기길 바라는 핑곗거리를 찾고 싶은 혹은 그래 나는 아직 공부를 얼마 안 했으니까 뭐 그런 마인드들은 이제 여러분 가슴 속에 자리 잡을 수 없도록 만들자. 알겠죠? 그래서 모든 것을 긍정하자. 여러분들 쉽지 않겠지만 공부할 때 계속 짜증나고 나를 건드리는 일들이 막 발생하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공부하러 갔더니 어디 뭐 고삐리들 중삐리들 와가지고 뭐 이렇게 이상한 짓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시험장에 이렇게 시험 보고 있는데 옆에가 다리를 떨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은 마인드를 바꾸든지 아니면 빨리 행동으로 하든지 계속 이렇게 끙끙 앓고 있지 말자. 강의를 듣다 보니 3기에 왔는데 왜 저딴 소리 하고 있냐. 어쩔 거야 지금. 방법이 없잖아. 그냥 긍정하세요. 그냥 알겠죠? 그렇게 그런 마인드로 남아있는 기간 동안 지내자. 그래서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점심마다 저녁마다 속으로 긍정하고 할 수 있다고 자신감 불어넣어 줬으면 좋겠다. 자 이제 이거는 덤으로 진짜로 그런 질문들 해요. 가능하냐 지금부터. 제가 진짜로 진심으로 드리는 답변이 가능합니다. 절대 늦지 않았어요. 전 심지어 이제 시험 끝나고 3기 종강하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암기가 늦지 않다라고 늘 말씀드리는데 그거는 제가 그동안 강의하면서 쌓여 있는 어떤 데이터에 기반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3기 끝날 때까지 답안 제출 못했던 분들 중에 합격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뭐 이렇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막 700등, 800등 하던 사람들 고득점 합격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당장의 나의 어떤 암기 정도나 혹은 모의고사 점수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도 이해하고 정리하고 하나씩 암기해 나가는 거고 마지막까지 쭉 올라가서 마지막에 시험장에서 제일 잘 보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절대로 여러분 놓치지 말고 정말 가능하다라는 거 제가 합격생들이 지금 이맘때쯤 얼마나 그 답안이 형편없었는지를 제가 잘 알고 있으니까 절대 그런 생각 하지 말고 여러분 꾸준히 해 나가세요. 그냥 믿고 해 나가세요. 알겠죠? 늦지 않았습니다. 가장 빠른 건 지금 출발하는 겁니다. 자, 이 정도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강의 계획서 보겠습니다. 짧게 오리엔테이션은 짧게 한 2~30분 내로 끝내고 바로 진도 나가겠습니다. 이게 확정된 강의 계획서입니다. 확 적혀져 있죠. 자, 뭐 나머지는 다 알 거고 일정 보시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6회고 보강은 매년 해왔습니다. 보강을 한다면 토요일입니다. 8월 9일. 보강은 제가 나중에 다시 공지를 하겠지만 이거는 선택사항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필요하신 분들 활용하시고 뭐 필요 없으면 보강 안 들어도 돼요. 이건 나중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은 이제 보강 때 매년 이제 진행했던 보강 때는 짧게 약식 모의고사를 보고 그리고 서브노트 내진 보통 서브노트로 했는데 1회독 그걸 하면서 뭐 중요한 쟁점들 다시 한번 우리가 리마인드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올해도 특단의 사정이 없으면 보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보통 3기가 끝나고 나면 애프터 3기 모의고사를 학원에서 실시를 하거든요. 저는 단 한 번도 실시한 적 없어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실시할 계획이 없습니다. 자, 시간은 이렇게 되고 여러분이 100분 시험을 보니까 10시 40분에 끝나잖아요. 제가 오늘 2회차 정도까지는 15분 정도 휴식 시간을 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리도 하고 뭐 등등 한 3회차 정도부터는 좀 적응되면 쉬는 시간 한 10분 정도만 해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쯤에는 한 10분 정도 쉬었다 10시 50분에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요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여러분 안 가지고 오셔도 돼요. 그냥 강의는 제가 오늘 이 자료 보시면 좀 두껍잖아요. 그래서 자료로 웬만하면은 다 해결을 하도록 하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보통은 그래도 와서 조금이라도 일찍 와서 공부하잖아. 그러니까 하나씩은 들고 오겠지. 각자의 단권화 교재 한 권씩을 들고 다니면 된다. 법전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강의 목표는 이렇습니다. 네. 그리고 강의 진행 그 강의 목표에서 이제 3기 때는 제가 1기, 2기 때 A급 쟁점만 출제를 했거든요. 3기 때는 뭐 이른바 뭐 B급 쟁점도 출제합니다. 뭐 가끔은 C급 쟁점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뭐 그게 크게 의미가 없어. 우리는 어차피 다 할 거니까, 그죠? 그래도 우리가 강약 조절을 좀 할 필요는 있으니까 제가 3기 때 좀 말씀드릴 겁니다. 자, 모의고사를 강의 진행
저는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임하는 그 자세, 자신의 힘으로 무슨 수를 썼어라도 완성한다라는 마인드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힘들더라도. 특히 이제 생동사분들 저한테 그 쟁점 알려달라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뭐 물어보면 제가 큰 넓은 범위에서 알려는 드리지만 그게 본인에게 도움이 되나? 여튼 그 범위 내에서 어떻게든지 해와서 모르는 것을 접했을 때라도 어떻게든 완성한다라는 마인드로 시간 내 완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이 경험, 머리를 짜는 이 경험이 매우 당황하는 이 경험이 매우 중요한 경험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수업은 매번 그 전에 모의고사 채점평을 짧게 하고 리뷰를 한 다음에 모의고사 해설하면서 관련 쟁점들 정리하면 그냥 끝나요. 이게 수업 시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이제 끝날 겁니다. 자, 그리고 기타 필요한 내용들도 좀 정리하겠습니다. 강의 진도표 보시면 이렇게 해 나갑니다. 1, 2, 3회는 제가 범위를 나눠 놨어요. 이 범위를 나눠 놨다는 건 여기에서 주로 많이 출제하겠다라는 건데 반드시 여기서만 출제한다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3회차 때 제가 행정심판 주로 관련 논점 이렇게 적어놨지만 행정심판은 재결이 들어가니까 역시 취소소송 대상 같이 낼 수도 있는 거고 혹은 빠진 쟁점이 있으면 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적식이고 사실상 전범위이다. 그리고 당구장 표시 세 번째 보시면 GS1기 기초사례과제 및 모의고사, GS2기 모의고사 다시 출제할 수 있다. 그리고 네 번째 보시면은 추가 자료를 배포할 수 있고 역시 출제할 수 있다. 이 추가 자료는 예를 들어서 2기 때 제가 배포했던 최신 판례 이런 데서도 출제할 수 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 당구장 표시면 4회 이후부터 여러분들이 순차적으로 전범위 학습에 걸린 시간을 줄여 나가야 된다. 아시겠죠? 지금 1회차 때 여러분 취소소송 공부를 했고 그리고 복습할 거고 2회차 때 무부당 정리할 거고 복습할 거고 3회차 때 행정심판 위주로 정리하겠죠. 4회차 때부터 이제 전범위 4, 5, 6 전범위잖아요. 그러면은 4회차 때는 예를 들어서 내가 2회독을 하겠다. 그리고 5회차 때 이제 3회독을 하겠다. 6회차 때 4회독을 하겠다. 등등 각자 여러분들이 조금씩 이제 속도가 빨라지고 정리가 되어 나가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시험 하루 전날 2-3시간 이내에 1회독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자. 그걸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두고 지금부터 준비를 해 나가세요. 내가 시험 전날 어떻게 하겠다. 이거 알겠죠? 시뮬레이션 하면서 8월 30일 날 1일차 시험 보고 8월 31일 날 이제 행정이랑 선택 과목 시험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날 1일차 시험 보고 와서 대략 3시간에서 한 6시간 정도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2회차 시험 과목을 1회독을 해야 되는데 쉽지 않거든요, 생각보다. 다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냥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한 과목만 하다가 그냥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나 어떡해 그리고 시험 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자고 일어나서 해야지 하고 눈 떠봤더니 아침에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 이제 하루 전날 나는 어떻게 이래도 가겠다라는 걸 잘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질문 방법 보시면 제가 이거는 다른 건 여러분 매번 반복되는 거니까 그냥 다 딱 하나만 지금 제가 2기 끝나고 여튼 답변을 다 했어요. 카페랑 이메일이랑 카톡 등등 질문 답변을 쭉 하다가 중간중간 불쑥불쑥 튀어나와요. 제가 찾아봐야 되는 질문들이. 그래서 쌤 몇 쪽? 내가 어떻게 알아? 그리고 몇 회차? 1기 예를 들면 5회차 문제요 이러면 좀 몰라요. 여러분도 똑같잖아. 제가 예를 들면 1회차 모의고사를 보고 15일 후에 답변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분이 1회차 모의고사 2번 문제에서 이렇게 하면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가급적 제가 질문만 보고 답변할 수 있도록 질문해달라는 부탁을 꼭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 제가 신속하게 답변을 해요. 근데 그게 안 되면 다른 답변 다 쭉 읽고 바로 쭉쭉쭉 하는데 예를 들면 30초 내로 답변을 하다가 딱 그 질문 오면 한 30분이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럼 제가 이제 자리에서 이석을 해. 오늘 문제도 이석. 이게 힘이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만 꼭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답변 바로 못하게 질문하면 제가 질문만 보고 답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착해서 다 찾아보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만 좀 부탁드릴게요. 자, 넘어가시고 첨삭과 관련해서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 자, 답안 제출 그리고 기타. 제가 2기 때와
마찬가지로 채점 기준이라든지 혹은 우리 첨삭자 이메일 주소라든지 뭐 등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역시 제가 공유를 할게요. 그거는 1교시 끝나고 오늘 마치기 전에 비밀번호를 알려드릴게요. 비밀번호를 알려드리면 역시 마찬가지로 음성 파일이나 채점 기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된다. 이 정도 하고 짧게 이제 3기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뭐 아주 짧게 그냥 잠깐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몇 가지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첫 번째 부탁은 이제 여러분들이 첫 번째 하루 이렇게 이제 공부하자. 첫 번째 부탁은 우리가 연기 일기는 한 과목씩 깊게 봤잖아요. 지금부터는 하루 뭐 2과목도 좋고 3과목도 좋고 4과목도 좋고 자주 공부하자. 왜? 이게 막 사람의 기억력은 한계가 있거든. 망각곡선을 봐도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1시간 지나면 있는 경우들 꽤 많을걸? 1시간 지났는데 기억 안 나는 경우들 꽤 많을걸? 그게 내가 이상한 게 아니라 그냥 당연한 거예요. 하루 지나면 가물가물 조금 기억나고 한 3일 지났다. 그냥 모르는 거예요. 그냥 완전 새로운 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지금부터 시험을 보는 그 당일 전날까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많이 빨리 까먹으니까 자주 이제 채워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이제는 좀 짧게 끊어서 자주 스피디하게 공부를 해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루에 뭐 2과목도 좋고 3과목도 좋고 4과목도 좋고 각자 자신의 역량과 취향에 맞게 공부를 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보통 우리가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그죠? 이때 시험을 보고 그리고 일요일 날 뭐 정리하는 분들도 있고 월요일 날 정리하는 분들도 있고 보통 이제 월요일은 복습을 보통 월요일 날 오전에 좀 휴식을 취하거나 일요일 오후에 휴식을 취하거나 여튼 이제 복습을 하고 정리를 하겠죠. 이 정리 꼭 필요합니다. 모의고사. 그리고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잖아요. 화, 수, 목, 금.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여러분들이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요때 이제 시험 준비를 하고 그리고 요날 다시 토요일 날 시험 보는 과목에 대해서 1회독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미리미리 연습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런 패턴으로. 이제 시험 전날 1회독 하는 연습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요때는 이제 시험 준비할 때 하루에 뭐 2과목을 하건 3과목을 하건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뭐 노동법, 행정, 뭐 아니면은 다른 과목 노행하고 뭐 이렇게 하든 뭐 등등 여러분이 알아서 잘 배치를 해서 이 기간에 여튼 한 2번 정도는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한번 계획을 세워보세요. 하루에 2과목도 좋고 혹은 하루 공부할 때도 뭐 오전, 오후, 저녁으로 나눠서 해도 좋고 여튼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해나가자. 자, 그 다음에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 전 1회독을 연습을 하자. 아시겠죠? 금요일 날 지금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월화수목에서 행정 시험 범위를 보고 금요일 날 1회독 해보세요. 그 연습을 지금부터 해서 그리고 실제 시험 전날 여러분들이 1회독 할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요 부탁. 그다음에 세 번째. 자, 단권화와 관련해서 이 시험 전 1회독을 위해서 단권화를 하는 거거든요. 요거 이제 질문들이 매우 많아서 잠깐만 좀 말씀드려 볼게요. 자, 우리가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잖아요. 그죠? 네. 요건 이제 필수지, 필수. 이건 필수예요. 각자 한번 자기에게 이제 맞는 방법을 한번 골라보세요. 이미 대체로 선택을 해서 지금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겠죠. 어떤 분은 이렇게만 해도 돼요. 이렇게만 하는 분들도 많아요. 사례집에다가 다 단권을 하는 거예요. 뭐 밑줄도 치고, 뭐 형광펜도 하고, 혹은 필요한 자료 있으면 사례집에 끼워 넣고, 모의고사를 하나로 이렇게 묶든 아니면 모의고사랑 사례집을 하나로 합치든 찢어서 넣든 뭐 어떻게든지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일반론도 이걸로 다 정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분들이 한 30% 되는 것 같아. 매년 합격생들 보면. 작년에 그 생동차 합격생 그 행정 74점인가 5점 받았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이제 이렇게 했더라고. 사례집 하나만 자기 시간도 없고
다른 거 볼 틈도 없고 그래서 사례집만 판다 해서 사례집만 정말 무수히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막 20회독 이야기 요청하거든요. 이 친구는 진짜로 사례집을 무수히 이렇게 거의 다 암기하듯이 공부를 한 친구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보거나 아니면 보세요. 이걸 베이스로 하고 공부가 좀 되신 분들 이걸 완벽하게 이걸 다 사례집 단권화로 하고 기본서나 서브를 판례집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죠. 그래서 이걸 다 공부를 한 다음에 그럼 일반론까지 이걸로 다 정리 끝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본서를 펴서 판례들만 이렇게 쭉 보는 거예요. 판례들만 주로 뭐 대상적격이나 뭐 협의의 소유익이나 처주변이나 이런 것들 중심으로 해서 판례들 혹은 여기 사례집에 없는 것들이 한두 개씩 있잖아요. 그것만 쭉 하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이렇게 이 서브노트도 좋고 만약에 이 방법을 이제 하면 시험 전날에도 이걸 이제 단거나 해놨으니까 이걸 무수히 많이 봤으니까 이거 한 1시간에 볼 거 아니야. 1시간 반 이렇게 보겠죠. 이거를 이게 되나요? 그럼요. 사례집에 문제 체크를 잘해놓은 문제 읽는데 5초 파악하고 쟁점. 그 다음에 리마인드 했는데 한 10초, 15초 한 문제 넘어가는 거지. 시험 전날.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시험 전날 이거는 중요한데 내가 잘 안다는 거 별표를 쳐놓거나 별도로 칠해놓은 거 이제 좀 자세히 보고. 그래서 리마인드 하면서 안 되는 것들을 이제 중심으로 형광펜 해놓은 걸 중심으로 이제 쭉 보고 그 다음에 기본서도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 범위 내에서 공부를 할 거 아니에요. 서브노트, 판례. 그러면은 보면서 또 체크할 거 아니에요. 이거는 사례집에 없고 중요한 거 같은데 내가 이거는 잘 안 돼. 그러면은 이것도 역시 체크해놨다가 판례 이제 계속 보는 거죠. 그리고 판례를 볼 때도 줄줄줄 읽지 말고 판례 핵심 사실관계를 체크를 해놓고 이런 사실관계에서 쟁점 딱 체크해놓고 결론 논거 한두 개 다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또 어떤 분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쌤 저는 이 사례집은 막 그냥 줄줄줄 돼 있고 이게 눈에 안 들어와요. 그런 분들은 이제 요걸 이제 베이스로 해서 이걸 무수히 반복하면서 일반론을 다 익히고 사례집은 말 그대로 문제 읽고 쟁점 잡고 목차 구성하고 문제의 소재와 사안의 포섭, 사안의 적용 및 결론 중심으로 연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먼저 쭉 보고 그 다음에 요걸 통해서 문제를 쭉 해결하는 이런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다 좋아요. 합격생들 보면 이것만 보는 사람이 한 30% 되고 요거 플러스 요거 플러스 요거에 각 한 3분의 1씩 돼요. 거의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요것만 보는 건 절대 안 됨. 알겠죠? 쌤 저는 뭐 단거나 기본서나 서브면 절대 안 됨. 알겠죠? 그건 안 돼요. 이건 무조건 필수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각자 정해서 나는 뭐 생동차인데 그냥 다 괜찮아요. 정해서 지금부터 이제 정리를 하고 그러면 우리 시험 범위까지 1, 2, 3회차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이 한 2번씩 그 범위를 본다고 치고 그리고 4, 5, 6회 때 보세요. 그 주에 한 2번씩 이렇게 보고 시험 끝나면 그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이게 보는 속도가 확 올라간단 말이에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올라가고 퀄리티도 높아져요. 시험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더 그래야 되겠죠. 그럼 결국 이렇게 보게 된다니까요. 20회도. 그래서 마지막 날은 이제 공부할 때 책을 덮고 다 떠오를 수 있어요. 사례집도. 책을 덮고 아니면 사례는 문제만 넘기면서 문제만 보면서 쭉쭉쭉 해서 진짜 누가 보면 제 뭐 왜 무슨 페이지 찾기 하나 할 정도로 이렇게 이제 되는 거지. 그리고 기본서나 서브로 이렇게 전체 정리할 때도 그냥 덮어놓고 그냥 쭉 리마인드 하면서 이게 아랫가래담 펴서 확인하고 이런 방식으로 공부하세요. 지금부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세요. 시험 전날 그래서 공부 안 된 사람들은 가가지고 막 이게 객관식 시험도 아니고 막 눈에 바른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여러분은 가만히 앉아서 웃으면서 미소를 띠면서 쭉 떠올리면서 이렇게 머릿속으로 정리하는 알겠죠? 후자가 당연히 훨씬 더 잘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이제 제가 또 좀 강조를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런 질문 많이 하거든요. 이젠 닥치고 암기해야 되느냐? 쌤, 저 이제는 시간이 없고 마음이 급하니까 닥치고 암기해야 되겠죠? 절대 닥치고 암기하지 마세요. 알겠죠? 닥치고 암기하는 게 뭔데? 뭘 닥쳐? 아니, 뭘 닥치지? 닥치고 암기하지 마세요. 지금 시간 충분히 있고 닥치고 암기하면은 뒤에 가잖아요. 마음이 이제 불안해져요. 왜? 닥치고 암기하잖아. 그러면 다시 딱 보면 이해가 안 돼요. 그럼 막 마음이 불안해지고 글자가 눈에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여전히 지금도 시간이 충분하니까 여전히 이해하고 정리하고 암기하세요. 알겠죠? 다만 이제 그건 가려내야지. 정말 불필요한 거 있잖아요. 정말 불필요한 거. 이런 거는 고민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하는 것들 있잖아요. 막 가정적 질문들. 카페에도 많이 올리는데 판례가 이렇게 나왔으면은 쌤 만약에 판례에서 사실관계가 이렇게 달랐다면은 어떻게 되는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제가 그거 어떻게 알아요? 제가 실제 사건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이미 일어난 것에 대해서 정리하는 거지 앞으로 닥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수험생이잖아. 그건 답이 없죠. 아니 판례가 없는데 제가 어떻게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고민들은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근데 저는 카페 그런 질문들을 막 받으면 제가 볼 땐 정말 절대 출제 가능성 없는 질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제가 닥치세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땐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거 저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더 고민하지 않고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요. 그러면 그냥 넘어가세요. 알겠죠? 예. 거기다가 제가 또 뭐 이렇게 여러분 닥치세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금 이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암기가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내가 이해하고 정리하고 시험 문제를 보면 쟁점을 찾고 그리고 결론도 도출할 수 있고 목차도 쓰고 좀 그다음에 얼기설기 뭔가 좀 부시에 좀 답을 쓰는 사람하고 암기는 너무 잘하는 시험 문제 딱 보면 이게 내가 암기는 했지만 도대체 이게 무슨 쟁점인지 모르는 사람하고 당연히 전자가 합격할 확률 훨씬 높아요. 그분들은 지금부터 해서 시험 이제 우리 종강하고 나서 암기하면 되거든요. 충분히 시간이 있다니까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아무리 마음이 급하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뛰어넘지 말라. 다만 이해하고 정리할 때 불필요한 것은 가려내야 된다. 근데 쌤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럼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정중하게 그냥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라고 답을 해드릴게요. 알겠죠? 자, 이 정도만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정도 하고 이제 오리엔테이션 이 정도로 합시다. 자, 제가 첫날 뭐 강의 공개 뭐 이런 것 때문에 중간 지금 잠깐 끊을 거거든요. 한 5분만 있다가 다시 시작할 건데 5분 동안 제가 오늘 여러분 문제 1번에 보시면 추가가 엄청 많잖아요. 그죠? 요거 같이 오늘 풀어볼 거예요. 오늘 제가 문제 1번을 낸 거는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근로자에 대한 권리구제에 관한 모든 것을 지금 다 정리할 거예요. 여기 없는 것들도 제가 좀 여러 가지 좀 설명 좀 드릴 거니까 지금 딱 5분 있다가 제가 다시 수업을 시작할 테니까 뭐 5분간 휴식하는 거지. 5분 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네.